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 양수교육을 받고 지금 이제 한 주가 지났거든요. 한 주가 지났는데 이제 그날 그 4일차, 5일차는 바빠서 못 찍었어요. 4일차, 5일차 좀 얘기를 좀 한꺼번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4일차는 이제 기능시험입니다. 기능시험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이제 1차, 그러니까 1일차, 2일차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일차 때 그 20점을 맞았다. 그러면 다음에 2일차 때 무조건 만점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5점 감점이 돼버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3점 정도 감점 정도 하더라도 20점, 27점이거든요. 47점이잖아요. 그럼 13점만 맞으면 돼요. 그 4일차 때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13점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보니 1일차 때 14점 맞은 게 제일 낮은 점수였고 2일차 때 실격당하면 끝나요. 말씀은. 그러면 이제 12점 마이너스 20점 최소 20점 30점 만점에 20점 맞아줘야 그 첫날 아무리 시험을 못 봤더라도 메이크업이 되는데 그 다음에 4일차 때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4일차 때 저는 이제 1일차 뭐 실수를 하나 틀려서 18점, 2일차 30점 맞으니까 벌써 48점이잖아요. 그러면 12점만 맞으면 되니까 굉장히 그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코스를 좀 말씀드리면 4일차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뭐 안전벨트 맹고 확인하고 좌측 깜빡이 켜고 쭉 가서 첫 번째 이제 2차 때 했던 거와 동시에 그 정지선이 있거든요. 정지선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트는 게 있는데 그 처음에는 그 평행 주차하고 해서 기역자로 해서 이제 90도 직각으로 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우측 방향으로 틀어요. 근데 뭐 거기서 실수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갔다가 그 쭉 가거든요. 쭉 가는데 그 뭐냐면 이 좌측으로 트는데 그 실수를 해요. 왜냐면 좀 크게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크게 돌아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먹고 들어가면 마이너스 3점이니까 한 번 뒤로 갔다가 가면 안전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에 돌면 걸리는 사람이 반, 그냥 한 번에 도는 사람 반이었거든요. 저도 연습이 2번이었었고 실전이 한 번이었는데 한 번은 한 번 틀어서 갔어요.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마이너스는 아니었고 두 번째는 그냥 한 번에 갔는데 마이너스 안 됐거든요. 근데 세 번째 돌 때는 먹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냐면 아까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그러고 또 돌면 정지선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으로 크게 돌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먹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서 이제 마지막에 나와서 좌측 깜빡이, 그러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사람을 내리는 것처럼 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편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1번으로 시작을 했는데 1번이니까 그냥 막 갔어요. 첫 번째 정지선까지는 정지선을 했고 오른쪽 틀 때도 괜찮았고 두 번째 틀 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른쪽으로 틀 때, 그 두 번째 오른쪽으로 틀 때 우측 깜빡이를 안 켰고 그 다음에 한번 먹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지선에 좀 미리 섰나봐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제가 그래도 편안하게 그냥 통과한 거잖아요. 마지막 시험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 관리를 처음부터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잘 보면 세 번째는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떨어지신 분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분 계셨어요. 저희 팀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A팀, B팀, C팀이었는데 B팀에서 한 분 계셨었나봐요. 근데 그분이 뭐였냐면 마지막 시험이 14점, 16점만 맞으면 됐다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시험도 이제 봤으니까 16점을 못 맞을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이 떨어지셨고 우리 팀에서는 그 당시에 그 4일째까지 시험을 보고 7점이 부족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시험이 20점 만점인데 20문제였거든요. 그럼 7개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통과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웬만하면 다 통과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두렵다고 이제 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번째 시험 아예 부담이 없었으니까 그냥 막 돌았거든요. 첫 번째 딱 나오는데 그 사람도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저보고 몇 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깎여서 22점입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끝났네 그러시는 형국이었는데, 이제 그 쫄쫄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거죠. 여기도 한 25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되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그 4일차 때는 그 제동, 그 다음에 빗길에 미끄러지는 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제가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 경험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그 멈추는 거 할 때 그 엔진 브레이크 놓으니까 멈추더라고요. 내 차로 실험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빗길에 미끄러지는데 30km는 안 미끄러져요. 40km 넘어가니까 미끄러지거든요. 이제 저희 강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50km 해봐라 해서 50km 넘어가니까 그냥 확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좀 무리를 해서 70km, 80km 넘어가서 너무 튕겨나간 사람도 있다. 그런 걸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연습하고 난 저의 느낌은 어쨌든 안전운전은 속도였던 것 같아요. 속도였고, 우리가 이제 많은 동영상을 봤어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을 많이 보고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결국은 안전운전이 최고다 라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그 4일차, 5일차 이렇게 겪으면서 이게 안전벨트가 최고, 두 번째는 속도를 줄이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남들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4일차 때 제가 시험을 그냥 망쳤지만 그래도 전혀 문제 없었고, 또 뭐냐면 저희가 이제 조금 친해졌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여러분도 많은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경찰, 군인도 계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하셨던 분, 직장에 다녔던 분.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얘기 들으면 77년생인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어려 보이고, 저 짝꿍분도 이제 부산 분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한참 있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65세가 넘으신 것 같고, 이게 제 삶이 명확하지 않으니 나는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사업이지 않냐, 내 거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세안을 갖고 이제 한 거예요. 저희 기수 중에 이제 2명이 제주도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의 넘버값이 얼마냐, 그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주도 넘버값이 2억 2천이더라고요. 2억 2천인데 그 2억 2천에 값어치가 있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면 값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울은 한 1억 1,000, 2천 사이에서 하는데 하루에 열심히 하면 35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20만원 이렇게 벌어가면, 제주도 분들은 그냥 들었을 때는 한 30만원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 5년은 해야 되는데 5년 있다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한 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택시로 어느 정도 벌면 삶이 재밌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와이프한테도 그런 얘기 해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택시기사가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하나의 나의 이제 은퇴 후의 삶이 뭔가 할 게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차는 시험이에요, 시험. 5일차는 이제 오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도 보고 선생님들 이제 하고, 그다음에 5일차 때 사실 이제 오전에 시험을 보거든요. 오전에 시험 보면 오후에 이제 편안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가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시험을 봤는데 사실
저도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전날도 일이 있었고, 뭐 크게 이제 사실 공부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그 표지판 중에 하나가 이제 모르는 게 나와서 이제 그거가 틀린 것 같아요. 점수는 이제 결과적인 점수는 제가 최종 점수는 받지는 못했지만, 그냥 이제 그 교수님이 그 합격 여부만 알려주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32명, 33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반에서 한 분이 탈락하신 거를 확인하셨고, 그분은 이제 오전에 시험 보자마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 안 되신 분은 어쩔 수 없죠. 그 사람마다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 택시의 역량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페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은 아마도 그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아, 요번에는 그냥 연습 삼아 왔고 또 1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나는 다시 도전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 거고, 물론 이제 그분도 시간을 써서 와서 안 된 건 너무 안타까운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16점인데 공부를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분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를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딱 단정지어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에서 이제 공개를 하지만, 구겨졌다. 이렇게 이제 수료증. 이렇게 수료증이 나오고, 요 수료증이 이제는 그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되게 값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진 않은 여정이었지만, 1년 동안 제가 노력을 했고, 기다렸고, 또 가서 받았고, 왜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5일 동안 그 소비를 하면서 교육 받을 거 받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맞이했고, 사람도 만났고, 그런 분들도 되게 값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보면 교육은 단순히 이제 그 개인 택시 자격 따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의 일생일 때 또 하나의 그냥 전환점이 됐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블로그를 이것도 올렸어요. 1차부터 5일차까지 올렸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광적인 줄 몰랐어요. 질문 많이 하셔서 정지선 어떻게 멈춥니까? 부터 시작해서, 저는 3번 떨어졌는데 4번째 될 것 같나요? 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짜 정말 좀 황당하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놀라웠어요. 이렇게 개인 택시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 제가 이제 영상 찍은 지도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두 번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2일차 기능시험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기능시험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한 1, 2년 차 운전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험도 저는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횡단보도, 이상한 횡단보도, 어린이, 구역에서의 횡단보도였거든요.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이제 틀렸고,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뭐가 틀렸는지. 5일차 때 고원식 횡단보도가 틀렸어요. 고원식 횡단보도 처음 들어봤고, 보니까 이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 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필요 지점에 설치한다 라는 이제 고원식 횡단보도가 틀렸어요. 처음 들어본 횡단보도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료증을 받으면서 되게 뿌듯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이제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빅터 프랭클의 이제 Man's Search of Meaning이거든요.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인데, 그러니까 이제 번역은 사실 이제 그렇게 됐지만 Man's Search of Meaning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냐면 되게 빡세요. 이게 어떤 걸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삶인가, 또 어떤 걸 해야 좋은 삶인가.
저도 이제 MBA도 하고 뭐 존속기수도 다니고 하는데 교육을 했다는 자체가 그건 되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뭔가 베너핏을 받는다. 근데 그 당시에 한번 저희 아시는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연봉은 한 5억 원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연봉 5억은 사실 0.0001%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럼 대부분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1억 미만의 연봉을 받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사실은 0.01%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연봉이 상당히 해서, 그것도. 근데 그거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지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의미 있고 또 하나의 발판이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내 거를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이걸 시작을 했고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고 뭔가를 해야 되는 자체가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한 거고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4일차, 5일차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시험만 잘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땐 1차, 2차만 잘 보면 3차, 4차는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영상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 2, 3차는 올렸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양수교육은 당첨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가서 교육받고 하는 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또 택시 하시려면 신규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교육을 먼저 하셔도 된다고 해요. 저는 신규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신규교육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이제 양수교육 받기 전에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서울은 사당동에서 하는 것 같고 저는 내일 빨리 받으려고 그냥 수원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교육 받으시는 거 빨리 미리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 준비하실 거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양수 설명회 그거를 가거든요. 근데 거기 때 또 한번 업데이트 드릴게요. 양수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문제없이 제 이 인생을 꿈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고요.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